건설안전 기사 실기 보강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건설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23년 1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만 쓰시오. 자, 구축물이나 시설물 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성 평가 또는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대상물입니다. 자, 어떤 대상물이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어봤던 것들이 기억날 거예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구축물이나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인데 그 이유가 굴착이나 항타 작업으로 인해서 치마와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안전 진단을 받아서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축물,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이나 동해, 부동 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여기는 균열과 치마가 아니라 비틀림이죠. 여기는 치마 균열인데 지진이나 동해, 부동 치마가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나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자체 무게나 적설이나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세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자,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에, 이 건축물에서 구축물에서 화재로 인해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4번이 오히려 좀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고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될 경우에 이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그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자, 2번. 자, 2번은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24년 시험부터는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자, 집안의 분류가 이제 바꿔져 버렸어요. 우리가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습지, 건지, 풍암, 연암, 경암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이 모래, 연암과 풍암을 묶어버렸고요. 경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의 기울기는 1대 1.8로, 연암과 풍암은 1대 1로, 경암은 1대 0.5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흙은 1대 1.2로. 요 두 가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조건과 같으니까 헷갈릴 필요는 없는데, 모래가 1대 1.8, 그 다음에 그 밖의 흙이 1대 1.2로 바뀌었습니다.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니까 바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되고요. 자, 2번 개정됐습니다. 자, 3번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이죠. 사질 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 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뭐라 하냐. 자, 우리가 투수성 또는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 지반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현상 보일링이죠.
보일링을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일링에 대한 대책으로는 웰포인트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웰포인트 공법을 적용한다. 웰포인트 공법 적용한다. 그 다음에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깊이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대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지하수위가 원인이니까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이 방법들이 대책이었죠. 보일링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자, 히빙과 보일링 아주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자, TBM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TBM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용어이기 때문에 툴박스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5분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팀원들이 모여서 위험 예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건설 현장 안전 미팅으로 건설 현장만 TBM을 하는 게 아니지만 건설 안전 기사니까 건설 현장 안전 미팅으로 작업 시간 5, 6인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10분 정도 5에서 15분인데 그냥 10분 정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날의 작업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교육 및 문제 해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을 쓰셔도 괜찮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5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시간입니다. 시간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자, 정기교육인데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일 때는 연간 16시간. 이제 기존의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은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죠. 기준이 바뀌었는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맞습니다. 자, 채용 시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 근로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주일 이하일 때는 일용 근로자하고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채용 시 교육을 물어봤기 때문에 채용 시 교육은 기존에 8시간, 1시간이었잖아요. 일용 근로자니까 1시간 맞습니다. 이 근로계약기간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자, 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일주일 이하면은 1시간인데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면 4시간 이상이 됩니다. 자, 이게 개정이 된 거고요. 그 밖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채용 시 8시간. 과거에는 8시간, 1시간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요 중간에 있는 게 하나 들어온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게 하나 들어와서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라는 게 채용 시 교육 시간에는 포함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갖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작업 내용 변경 시 보겠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여기는 1시간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 2시간입니다. 여기는 1개월 이하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포함이 돼버려요. 여기에 요 1개월 이하가. 그래서 따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2시간, 1시간. 건설업 기초교육 4시간이죠. 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바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가 이음매하고 꼬인 것은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에 한 가닥 꼬이면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거기에 이음매 꼬인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너무 답으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로 기술을 한번 해보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어떻게 냈든 간에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은 우리가 당연히 쓰셔야 될 내용입니다. 체인과 와이어로프의 기준 두 가지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죠. 체인일 때는 10%, 5%를 쓰죠. 체인일 때는 10%, 5%. 여기는 끊어진 게 10%고 지름이 7%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름의 감소가 10%. 지름의 감소가 10%. 그래서
체인의 지름이 제조 당시보다 10% 이상 지름이 감소된 것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체인의 길이가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게 5%가 늘어난 것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인과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줬고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7번입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이네요. 계단 설치 기준. 문제에서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얼마의 하중? 500이죠. 500. 안전율은 4입니다. 높이가 3m 초과할 때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의 계단 참을 설치하죠. 계단 참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가로놓기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8번에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관련 가로를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전할 때는 4가지로만 구분했어요. 한계거리, U자거리, 그 다음에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일종이 U자거리 전용이에요. 이제 종을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죠. 지금 문제에서는 1종, 2종, 3종 이것만 써줬고 다 가로가 쳐진 거거든요. 1종이 U자거리 전용, 2종이 한계거리 전용입니다. 또 3종이 한계거리, U자거리 공용이에요. 같이 쓸 수 있는 게 3종입니다. 4종이 안전블록, 5종이 추락방지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1종, 2종, 3종 이 3가지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안전블록이 4자니까 4종, 추락방지대가 5자니까 5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종, 2종, 3종 이 3가지를 한계거리가 1종이 아니에요. U자거리 전용이 1종, 한계거리 전용이 2종입니다. 공용이 3종이라는 거. 종 구분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점검할 사항, 항타기, 항발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3가지 쓰라겠네요.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자, 이렇게 이 4가지가 우리가 과거에 있던 기준과 변함이 없이 사용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3가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추가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추가 개정 사항입니다. 리더의 버팀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다음에 본체 부속 장치 부속 부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 부속 장치 부속 부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문제에서 뭐 7개 써라, 8개 써라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주로 이제 확인을 하셨던 내용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개정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내용 보겠습니다. 10번은 표지의 명칭 쓰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처럼 보이죠. 그래서 차량 통행 금지. 여기는 사람이 보이죠. 예, 탑승 금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해골 바가지가 보이죠. 예, 급성 독성 물질 경고고요. 여기는 사람이 넘어진 거 보이죠. 몸 균형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경고 표지입니다. 그래서 표지와 명칭 쓰라는 문제, 우리 건설 안전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굴착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 4가지 써라. 우리가 토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조사예요. 굴착공사 하다가 땅을 굴착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토질에 무엇을 조사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흙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층이 어떠는지, 또 지하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굴착공사 지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토질에 우리는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 균, 매, 지 이렇게 기억했던 거. 형, 균, 매, 지 이게 우리가 토질에 대한
굴착 작업 전 사전조사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굴착 작업 전, 굴착 작업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굴착 공사라고 이야기했고, 기본적인 토질에 대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좀 달라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은 토질 굴착 공사 전 사전조사 사항을 답으로 썼을 분들도 계시죠. 자, 그렇게 써도 점수를 안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질과 지층이 나오고 또 균열, 함수, 용수, 지하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설물, 집안의 지하수위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내용이 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좀 문제점이긴 해요. 통일을 시키지 않고 법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2번.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종합재해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뭘 알아야 되죠?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율과 도수율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걸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도수율과 강도를 곱하면 값이 나옵니다. 자, 토수율은 재 건수를 연 근로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100만을 곱하면 되죠. 예, 재 건수는 문제에서 6건 주어졌고요. 근로자 수는 500명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 손실 일수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 근로 손실 일수기 때문에 손실 일수가 얼마가 나왔는가? 연간 휴업 일수 해서 103일이 나왔어요. 103일이 나왔고, 여기는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근로 손실 일수라고 안 되고 휴업 일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 인정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365분에 280일. 280일 근무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휴업일수지 근로 손실일수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 근로시간은 500명에 8시간 280일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곱하기 1000을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5.36과 0.07이 나와서 그 값을 루트 속에다 곱해서 값을 계산하니까 0.6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하셔야죠. 예. 13번입니다. 터널 지보공. 문제가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흙막이 지보공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 1번 항목은 똑같죠. 똑같고요. 부재라고 바꿔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부착부가 빠진다 그랬죠. 기둥치마의 유무화 상태, 치마의 정도가 아니라 기둥치마의 유무화 상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사업주 준수사항입니다. 가로를 채우라고 했네요. 시스템 동바리를 물어봤어요.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수평, 하중에 대한 동바리 범죄의 변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수직재와 수평재의 가세재, 우리가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이렇게 세 가지로만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세재가 빠졌으니까 가세재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수직재와 받침 철물이죠.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3분의 1. 요 수치도 우리가 필기할 때도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산업안전 할 때부터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답형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생소하게 보이는 내용이 11번. 11번 문제가 좀 생소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종별 구분 이게 좀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정된 사항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굴착면 기울기
그다음에 1번이 좀 어려웠네요. 1번이 기술하는 게 문장이 길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두세 문제죠. 예, 두세 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업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작업형 문제. 흑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흑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금방 우리가 터널 지보공 봤잖아요. 근데 흑막이 지보공이 작업형에서 나왔어요. 예, 똑같죠? 예, 버팀대라고 하는 거. 부착부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치마의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작업형에도 결국은 주관식 문제의 형태가 반 이상이 주관식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관식 필답형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2번 문제가 샤클이 잘못 체결된 것을 적고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샤클은 이 샤클의 이 라운드된 부분이 아래에 있고요. 여기는 라운드된 부분이 여기에 훅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뭐가 더 안정된 걸로 보이냐 이거죠.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자, 가번처럼 해야지 여기에 슬링 와이어 로프 이런 것들을 걸었을 때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반대로 해놔버리면 여기에서 치우침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샤클을 위아래를 반대로 체결하겠다. 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꿔져야 된다. 예. 여기가 위아래가 바꿔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교량 작업일 때의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3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업 방법 및 순서가 작업 계획서에가 나와 있어야죠.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할 때 작업 방법 및 순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낙하나 전도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교량이라는 구조물이 우리가 안정된 형태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니까 안정된 형태로 안전하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사도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 교량이 무너지는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낙하나 전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작업자는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이렇게 3가지 쓰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가나 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 방법 순서, 낙하, 전도, 붕괴, 그 다음에 추락 요 3가지를 항목으로 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전에서는 교량의 작업 계획서는 잘 안 물어보죠. 그런데 건설에서는 이 교량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석축 쌓기 완료 후 붕괴 원인을 쓰시오. 이제 석축을 돌을 쌌어요. 돌을 쌌는데 이게 붕괴됐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먼저 배수 상태 불량. 항상 이 흙에 우리가 토공사의 붕괴는 물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배수 상태가 불량하였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뒷체움 시공이 불량했을 거다. 그 다음에 집안이 불량해서 치마가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안 치마, 뒷체움 시공 불량, 그 다음에 배수 상태가 불량해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붕괴 원인 이렇게 3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조도 기준 157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 750 럭스, 300 럭스, 150 럭스, 75 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도 기준은 점수 주려고 낸 거네요. 자, 6번에 건설용 리프트로 이동 중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1가지,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 2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내용을 보면
리프트의 길이가 긴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리프트 문을 열어둔 채로, 문을 열어뒀다. 여기서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각 층에는 탑승을 위한 작업자들이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자, 안전난간 바깥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없는 것도 보이고 추락 방어망도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은 리프트 문을 닫지 않고 운행을 한 것은 사람, 작업자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문을 닫지 않고 운행한 것.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는 리프트의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미설치된 것. 자, 문을 열고 승강을 하려고 해도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조작이 안 돼야 되죠. 운행이 안 돼야 되죠. 그것은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전 난간 미설치, 추락 방어망 미설치 이런 것들도 불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난간 밖으로 여기는 난간이 설치가 된 위치였고요. 그 다른 위치에서 난간이 없는데도 작업자들이 높은 데서 작업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영상에 보였겠죠. 자, 7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동발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우리가 타설 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물어본 거네요.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의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라고 했고요.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동발의 변형, 변이, 치마,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시키죠. 여기는 타설 작업 중이잖아요. 작업 중일 때는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시킨다.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발을 해체할 것.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시켜 타설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업주의 준수사항 했습니다. 사업주의 준수사항 이렇게 5가지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이에요. 지금 약간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거푸집 동발이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이렇게 하니까 거푸집 동발이하고 관련된 게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이에요. 거푸집 붕괴, 거푸집 동발이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거푸집 붕괴, 여기도 거푸집, 여기도 거푸집. 그래서 이 동발에 대한 이 문장 때문에 답을 1번, 2번, 3번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4번, 5번이 쓰기 쉬운 것 같은데 1번, 2번, 3번을 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푸집 동발이라고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하고 작업 중하고 타설 작업 시하고 이렇게 3가지로 가지고 점검한 다음에 보수할 건지 중지하고 대피할 것인지 보강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문장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자가 접촉되는 게 걱정스러우면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하면 되죠.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 작업 지휘자, 유도자를 배치하고 하역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 2가지 쓰라 하니까 유도자 배치하고 출입 금지 조치, 관계자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 그다음에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한다라는 취지로 문장을 쓰시면 맞는 걸로 다 해줄 것 같습니다. 출입 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이렇게만 쓰셔도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설안전은 작업형이 8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8문제. 6대 4거든요. 60점과 40점의 비율이기 때문에 8문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작업형 문제에서도 자, 지금 여기는 7번 문제는 우리가 주관식 필답형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내용이고요. 6번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쓰면 되고 5번 되고요.
4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량일 때의 작업계획서, 그 다음에 샤클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마지막으로 낸 것 같고요. 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문제고, 작업편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더 건설 안전은 어렵죠.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건설 쪽에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8번 문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